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음, 뭐 일단 중국에서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어, 그 여러 가지 이제 경기가 좀 좋지 않다. 뭐 경기가 좀 다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소식이 나와서 우리 증시를 한번 이렇게 떨궈 놓으면 다시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늘 올려요.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한 어 어떤 반복인데 뭐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또 이제 어떤 다양한 경기 부양책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시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 중국발 악재와 호재라기보다 호재에 대한 기대로 한 번씩 소화를 했고요. 지금 외신 보니까 이제 이런 기사도 있어요. 뭐 블룸버그에서 그 대통령 어 그 윤 대통령 체포 시도에 코스피 시장과 그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좋은 출발을 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이제 이 외신을 본 게 아니라 그 국내 기사가 이제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 지금 이제 정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은 그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빨리 이게 이제 맞다 틀리다를 빨리 결정을 해줘야죠. 이 지금의 이 상황이 이제 뭐 내란죄가 맞다 아니면 내란죄가 아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대통령 체제를 유지해 주거나 아니면 탄핵을 하거나 하는 그 결정을 빨리 내려줘야, 그러니까 재료를 빨리 없애줘야 된다. 재료를 소멸시켜줘야 지금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안정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건 뭐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내란죄가 맞는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환율도 이제 급등을 했던 거고, 오늘 환율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체포를 하려는 그 영장 집행이 이제 무산됐다. 중간에 이제 무산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470원대 후반, 1471원 가까이로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하고 비교를 하면은 1원 60전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이런 분위기는 아마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제 그 구속영장 아니죠. 이제 체포 그 영장이 6일까지죠. 6일까지니까 이번 주말, 오늘 3일이니까 주말 사이에 또 체포하려는 시도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증시에서는 주말 사이 또 6일, 만약에 주말 사이에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늘과 같은 일이 이제 6일에 한 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증시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재료가 되고요. 이게 정치 불확실성과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악화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게 해소가 됐고, 미국에서 또 하나는 엔비디아의 상승 전환세가 이제 좀 뚜렷해지고 있고, 반면에 테슬라는 이제 그 차량 인도분이 예상보다 좀 적다는 기사 나오면서, 오늘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오늘 6%대 하락이 나왔는데, 반대로 또 국내에서는요, 이 2차 전지들이 오늘 폭등했습니다. 여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이유 그대로인데, 중국의 일단 그 경기 부양 이렇게 되면은 2차 전지 배터리, 뭐 화학, 철강, 정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지 하는 기대, 이런 것들이 하나 반영이 된 거고요. 또 하나는 테슬라의 이게 차량 인도분이 좋았을까, 뭐 늘었을까, 줄었을까, 이걸 잘 몰랐던 부분들을 이제 오늘 털고, 테슬라는 떨어졌지만 이제 다음 분기에 대한 또 새로운 기대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는 좋아지겠지 뭐 이런 분위기, 경기가 좋아지면 다음 분기엔 좋아지겠지 뭐 이런 분위기가 이제 하나 덧입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뭐 화학 업종, 그다음에 2차 전지 업종, 그다음에 뭐 반도체, 여기에 또 바이오도 오늘 좋았고요. 골고루, 뭐 전체적으로 골고루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그 다음 주는 또 어떻게, 이제 이 연말과 연시를 같이 지나온 이번 한 주를 물들였다면, 다음 주는 이제
오롯이 이 1월과 2025년 1분기를 반영해야 되는 다음 주는 이제 어떻게 그 증시가 흘러가게 될지 이게 좀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다음 주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기고 내일 그 외국인 기관들 수급을 이제 영상을 내일 제작해서 올려드릴 텐데 이것도 좀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했을까 이게 굉장히 많이 궁금해집니다. 오늘 보면은요 주가가 좀 빠진 종목들 중에 외국인 기관들 수급 들어온 종목이 상당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오늘은 빠졌지만 다음 주에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충분히 있는 거라고 본다면 저는 다음 주에는 이 수급 영상 오늘 내일이죠. 내일 1월 4일 토요일에 만들어서 올려드릴 이 수급 영상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 아직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 외국인 기관에 매수가 들어왔는지 잘 모르는데 일단 내일 올려드리고 나면 이걸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691종목이 올랐고 206종목이 빠졌습니다. 1.79% 올랐고요. 코스피 100이 1.97% 올랐으니까 오늘 대형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1285종목이 올랐고 344종목이 빠졌습니다. 자, 2.79%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700포인트대를 돌파했고요. 코스닥 150 보시면 4.12, 4%가 넘게 올랐어요. 이 대형주들이, 코스닥 대형주들이. 오늘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다 대형주가 이끈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코스피, 코스닥 다 외국인 기관에 양 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피는 기관이 조금 더 많이 샀죠. 금투에 의해서. 코스닥은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 쪽에 더 강한 어떤 좋은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지수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 0.3%대, S&P 500은 0.2%대 오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0.16%, 2원 40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더 올라갔어요. 1471원 50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원 40전이 올라가 있는 상태. 지금 조금 그 체포 무산 이후에 환율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는 1.97% 올라서 73달러대로 좀 이렇게 치솟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거하고 제가 불러드리는 게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것보다 지금 현재 최근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거는 원달러 환율도 그 하락 1468원대에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그 사이에 한 30분 사이에 환율이 한 3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3원 한 50전 정도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지금 환율이 그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자, 코스피는 어제 미국 증시 약세에도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출발한 뒤에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전기전자 중심의 매수폭이 확대되면서 상승했다. 그리고 코스닥은 IRA 보조금 혜택, 오늘 현대차가 보조금 수혜를 받고 뭐 나오던데 아까 이 혜택에 따라서 2차 전지주 중심의 기관 외국인의 매수폭이 나왔다. 자, 지금 이제 오늘 이 미국 보조금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는데요. 여기에도 2차 전지들이 이제 아주 크게 좀 반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총상위주 너무 궁금한데요. 딱 보시면은 현대모비스, HD, 현대중공업, 기아 세 종목만 파란색, 나머지가 다 올랐는데 특히 SK하이닉스가 6%대 크게 올랐고요.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두 종목이 3%대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무려 10%대 급등을 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 4조 원 돌파하더니 오늘 4조 5천억, 하루 만에 5천억이 넘게 시총이 늘었습니다. 리가캠바이오도 8%대 올랐고 에코프로비엠 7%대, 알테오젠 6%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업종 볼게요. 코스피는 화학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DS 단석이 19%대, 한화솔루션 우선주가 13%대, 코스모 화학이 12%대, 한화솔루션과 코스모 신소재가 10%대 올랐고 밑에 보시면 뭐 그 2차 전지 화학
뭐 정유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반면에 운송장비 부품이 안 좋았는데 HD 현대미포와 HL 만도가 4%대 빠졌고요. S&T 다이내믹스가 3%대 하락했습니다. 오늘 자동차와 조선 쪽이 좀 안 좋은 하루였습니다. 코스닥은 단연코 금융이 좋았는데 에코프로가 10% 넘게 오른 덕분에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는 뭐 일반 서비스 이런 종목들 알테오젠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건설업종이 혼자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KD와 동신건설이 7%대 하락했습니다. 자, 코스피 제약 상승 종목은 대원제약, 유유제약 1우, 한올바이오파마, 파미셀까지가 4%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녹십자와 신풍제약이 1%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HLB제넥스가 15%대, 수젠텍이 9%대, 한국BNC, ST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7%대 올랐고요. 하락 종목은 MFC와 휴메딕스가 5%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가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포스코 퓨처엠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엔캠, 리노공업, HPSP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던 종목 코스피는 K카, 한국엔컴퍼니, HL홀딩스, 맵스리얼티원, 효성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드리머스 컴퍼니, 지니뮤직, 나노신소재, 뷰웍스, 한스바이오메드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네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이 네 종목을 언급을 하겠습니다. 시간외가 지금 거래가 끝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시간외는 여러분들께 그냥 지금 현재 기준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테오젠 볼게요. 오늘 알테오젠이 어제 외국인의 매도량을 더 뛰어넘는 16만 주가 넘는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67,800주 지금 4일 만에 4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금융투자와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매수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18,500원, 31만 8,500원까지 주가가 올라왔고 개인은 22만 9천 주 정도 매도했네요. 지금 시간에는 1,000원이 빠지고 있습니다. 31만 7,500원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봉 차트를 보면은 지금 알테오젠은 너무나 중요한 121선 라인에 이제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1선을 돌파해야만 그 다음에 61선 34만 원대, 35만 원 정도를 다시 도전할 수 있고 이 35만 원대 가는 61선이 과거에 보면은 언제나 저점 지지라인.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크게 빠졌다는 뜻이고요. 121선과 61선을 다 돌파하려면 아마도 1분기를 거의 다 지나가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1월 어느 정도까지는 좀 지나가야 할 수도 있다. 이게 강력한 저항선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과 12월 내내 121선이 알테오젠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번에 다섯 번째 도전에서 121선을 뚫으면 비슷한 시간이 걸려서 아마 61선에 도전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가 돼야만 이 알테오젠의 어떤 실적 반영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전고점 40만 원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은 121선과 61선 사이에서 계속해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고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이제 거의 2달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을 거쳐서 121선을 일단 뚫으면 또 한 2달 가까이 아마 걸릴 수도 있는 61선 탈환 작전이 또 펼쳐질 그럴 가능성이 좀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21선을 돌파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알테오젠 121선 정확한 121선이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32만 7천 원입니다. 그래서 32만 7천 원 자리를 다음 주에 도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외국인이
혼자 19만 7천 주 정도의 매수를 해주면서 외국인들이 주가를 올렸다 오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투자 6일 연속 매도. 근데 이제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거의 제가 볼 때는 저점에 그 매수를 한 것 같아요. 10만 원대에서 에코프로 BM도 이제 뭐 저점 부근까지 왔다는 신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외에는 에코프로 BM 보합권을 달리고 있네요. 자, 일봉 차트 보면 이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일단 주가가 뭐 크게 반등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도 어쨌든 11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11선이 10만 2,900원이에요. 정확히 11선에 딱 얹혀 있는 거고요. 자, 만약에 다음 주에 11선에 지지를 받는다면 이 10만 2,900, 뭐 10만 3천 요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그 다음번 120, 이 노란색 21선이죠. 21선이 12만 1,000원 정도 되는데 12만 1,000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12만 원 정도 되는 이 구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11월 이후에 이 노란색 선 21선에 계속 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1선이 아주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12만 원 언저리까지 가면 또다시 눌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11선을 돌파하느냐 여부가 다음 주에 너무 중요하고 11선을 돌파했을 때 실제로 21선을 넘어가야만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스토캐스틱 같은 거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아직도 과매도권에 있는 지금은 아주 낙폭 과대 상태 아직도 머물러 있다. 지금 이 7% 급등이 나왔어도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선을 돌파하면 21선 12만 원 초반까지 갈 수 있고 이 12만 원 선에서 조금 눌릴 거예요, 아마. 조금 눌렸다가 한 번 더 뭐 돌파를 하거나 이런 모양이 나올 텐데 지금은 일단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그다음에 테슬라 재료 소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단기 반등이 일단 나왔습니다. 이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외국인이 20만 주 가까이 매수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 그 주가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오늘 주가가 좀 빠지다가 외국인이 17,000주 넘게 매수, 개인은 4일 연속 매도, 주가는 일단 뭐 빠지긴 했지만 그 탄탄하게 바닥을 좀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 요새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스토캐스틱과 RSI가 다 과매수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지난 1년 일봉을 딱 펼쳐봤을 때 RSI가 과매수권에 갔을 때가 9월 말인데요. 이때가 단기적으로 9월 초에 6,000원대에서 12,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텐데 이때 RSI 값은 과매도권까지 12월까지 왔지만 주가는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었어요. 주가는 8,000원대 후반까지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급등이 나온 건데 다시 이 과매수 낙폭과대를 벗어난 다음에 과매수권에 들어와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번에 다시 한번 또 횡보하면서 좀 주가를 끌고 가고 그다음에 RSI 값과 스토캐스틱 값을 좀 안정적으로 낮춘 다음에 재차 올라갈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숨에 지금 이 가격대에서 15,000원 막 돌파하고 이렇게 가기는 어려울 거고요. 지금 이제 결국은 14,300원이라는 저점과 지금 이 매물대 한 칸 자리인데 14,300원짜리 오늘 저가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14,150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14,200원대 300원 정도 되는 이 저점과 15,500원이라는 매물대 상단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기회를 봐서 반등을 해서 2만 원대 돌파하는 그런 흐름 뭐 만들어낼 수 있고 지난번에 언급했던 것처럼 일단 18,000원대, 18,500원 정도 지금으로 보니까 18,300원 정도 되겠네요. 매물대가 그 18,000원대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입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시간에 잠깐 볼까요? 시간에 70원 오르고 있네요.
0.48%, 90원까지 올랐다가 70원 상승 중. 다음 주에 좀 더 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도 지금 보면은 오늘 주가는 빠졌습니다. 510원. 어제 똑같은데 외국인이 이틀 연속 촥 사 모으고 있죠.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저도 이제 오징어 게임 2를 보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또는 아티스트 스튜디오를 좀 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영화, 이 드라마, 그러니까 드라마죠. 이 드라마죠. 영화인가요? 아, 드라마죠. 이 컨텐츠도 잘 만들었지만 저는 이게 왜 혹평을 받았는지 그 지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게 뻔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에피소드 1, 2가 지루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고요. 우리 어릴 때 이 놀이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어릴 때 놀았던 그 놀이들과 거기에 얽힌 각자의 추억, 향수,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독특한 자신만의 그 감상을 할 수 있는, 뭐 마치 어떤 영화나 시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자기 각자의 추억과 각자의 경험에 의해서 다른 감상을 하듯이, 그림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듯이 이 오징어 게임 2도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거기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 어떤 장치들을 이를테면 최근에 막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인형 있잖아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나오는 그 인형, 그걸 가지고 술자리 게임 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서 좀 최근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또 뭐 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나 하여튼 이 관련된 회사들이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서도 돈을 벌 수 있겠다. 또 판권도 판권이지만,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3가 또 6월에 나온다고 그러죠. 거기다가 하여간 뭐 제가 뭐 너무 많은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돈을 벌 수 있는 그 지점이 좀 많이 보이더라.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시즌 3가 이제 나오게 되면 그 나오는 그 일정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월인데 오징어 게임 2가 이 1월 내내 아마 뭐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만약에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그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다음번 곧 조만간에 오징어 게임 시즌 3에 대한 이슈로 넘어가게 되면 그것도 새로운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외국에서 이 독특한 K 컬처를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면서 뭐 재미라든가 그런 평가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대감으로 뭐 올랐던 부분들이 최근에 혹평과, 그다음에 또 하나 합병 또 이슈가 있었는데, 합병 이슈도 지금 주가가 최근에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사실상 해소가 된 걸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뭐 모든 악재가 다 사라진 뒤에는 저점 잡고 반등하는 타이밍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고점 2만 원까지 올라갔던 것에 비하면 12,000원이라는 자리는 40%, 뭐 거의 많이 빠졌죠. 이렇게 되면 조정 받을 만큼 충분히 받지 않았을까? 한 11,000 얼마, 한 50몇 퍼센트, 40몇 퍼센트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고스란히 어제 오늘 수급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새해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자, 일봉을 보면 그러나 조금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좀 이제 바닥에 아래쪽에 481선이 1,300원 정도 되는데 충분히 여기까지 더 밀릴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매물대를 그려봐도 11,700원 정도, 11,800원 정도 되는 자리까지 충분히 더 밀릴 수 있다고 보이고요. 매물대가. 그러면 지금 오늘 11,910원까지 빠졌었는데, 그렇다면 이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오늘 아랫꼬리를 달고 이제 반등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살짝 나왔는데 12,000원이 기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서 외국인 수급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6일 날 한 번 더 들어온다면 이제 12,000원이라는 그 주가 수준을 뛰어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 고비는 언제냐, 어디냐,
그 위에 있는 매물대 12,800원입니다. 12,800원을 돌파하면 이제 그 뒤로는 14,000, 15,500 이런 자리까지 위에 이제 열려 있게 됩니다. 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진짜 싸움터는 15,500원입니다. 거기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시간에 잠깐 볼게요. 시간에 80원, 0.66% 80원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음 주에 바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그렇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게 주말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리가캠바이오를 우리 회원님 한 분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리가캠바이오, 제가 네. 제작을 하고 있는 중에 다행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5번째 종목으로 급히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보면 리가캠바이오는 기관 12만 주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올렸습니다. 9,300원을 올렸고 거래량도 100만 주 넘게 나왔으니까 괜찮고 11만 8,100원까지 일단 올렸고 외국인이 팔았지만 16,000주 매도 어제에 비해서는 현저히 줄었고요. 개인만 13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상승 조금 더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외가 0.17% 200원이 더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리가캠바이오 오늘 의미 있는 흐름 8% 넘게 올랐는데요. 자, 지금 60일선 이 리가캠은 정말 괴롭혔던 자리가 60일선입니다. 60일선에 얘 너무 예쁘게 움직였잖아요. 11월 달에 43,000원, 143,000원대에서 쭉 하락하면서 121선 지지받고 반등하다가 60일선에 부딪혔다가 이번에 121선을 뚫고 전 매물대 자리에서 딱 지지. 매물대가 92,000원 정도였는데 여기까지 빠졌죠. 그리고는 다시 60일선까지 온 건데 어제 60일선에서 윗꼬리 달고 빠졌잖아요. 오늘 강하게 돌파했죠. 그러면 이거는 한 단계 더 한 스텝 더 나아가는 겁니다. 일단 다음번 매물대가 12만 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12만 원까지 갔다가 아마 좀 하락하는 둥 올라가는 둥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지럽힐 겁니다. 아직 스토캐스틱도 RSI도 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12만 원을 괴롭히는 것처럼 빠질 것처럼 살짝 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할 건데 결국 12만 원 돌파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신청해 주신 이 회원님이 가지고 계시다면 그냥 당연히 홀딩합니다. 어디까지 가냐? 13만 한 1,000원, 13만 원 정도까지 홀딩합니다. 그 다음번 매물대까지 홀딩하고요. 만약에 매수하시겠다고 하면 12만 원 밑에서 매수 얼마든지 가능한데 다음 주 초반, 그러니까 월요일 날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리가캠바이오를 만약에 진작에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그 전에 저 아래쪽 자리 적어도 한 10만 원 언저리 한 9만 원대 10만 원 정도에서는 매수가를 잡아서 알려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라면 지금 리가캠바이오를 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을 저는 볼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좀 부담되니까. 다만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60일선 지금 오늘 뚫은 60일선이 11만 4,200원이거든요. 11만 4,200원까지 하락을 해도 괜찮다고 하신다면 오히려 분할 매수 한 100주를 사겠다고 하시면 한 10주나 20주만 한번 사보는 거예요. 그리고 11만 4천원까지 빠지면 또 조금 더 매수 이렇게 해서 11만 4천원 정도의 지지를 확인하고 더 안 빠지는지 확인하고 추가 매수하는데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저는 13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11만 원대에서 사신다고 하면은 한 7, 8% 정도의 수익을 노리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봤으면 좋았을 텐데, 네. 좀 제가 혹시 좀 시간 여유가 되면 주말이나 아니면은, 하여튼 조만간에 너무 늦지 않게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지수를 보겠습니다. 선물 지수를 보면은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게 어떻게 돼 있나요? 다우가 51포인트, S&P 500이 11포인트, 나스닥이
59.5포인트네요. 지금 현재 아직도 멀었어요. 뭐 미국 개장까지 6시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다우가 66포인트, S&P 500이 14.5포인트, 나스닥이 79.5포인트면 어우, 상승세 키우고 있죠. 어제도 이랬는데 이제 어제는 장중에 테슬라발 뭐 좀 안 좋은 이게 나오면서 좀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나스닥 81까지 다시 올라갔고요. 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네요. 나스닥은. 그렇다면 뭐 좋은 흐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아직 좀 멀었지만 다음 주 초반에 또 우리 증시도 좀 더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